스케줄 A 라인 넘버 11번에 있는 것이 gift to charity. 미국에서는 사실 도네이션 문화가 굉장히 파퓰러합니다. 그래서 그 텍스페어가 그 charitable contribution, 그러니까 어느 기관의 자선단체에 도네이션 하면 그 도네이션 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수입해서 빼준다, 그 얘기죠. 그죠? 그런데 그 자선단체라는 게 Qualified Organization입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또는 IRS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에 도네이션 하면 공제 받습니다. 그 도네이션 한 만큼 공제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드크로스, 뭐 적십자 같은 거, 또는 뭐 그리오, 뭐 그런데, 또는 저희 같은 거 그댄스 파운데이션도 퀄리파이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저희 그댄스 파운데이션에다가 누가 도네이션 하면 저희도 연말에 도네이션 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라고 저희가 편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공제 받습니다. 근데 일부 특별히 한국 분들은 뭐 교회나 또는 사찰이나 뭐 성당이나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도네이션 한 것도 11조 또는 연말에 가면 다 그 오퍼링한 거, 헌금한 거를 그 이제 얼마 본인이 헌금했다는 거를 다 스탬을 대부분 주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도네이션이기 때문에 공제 받습니다. 근데 일부 종교단체에서, 그러니까 퀄리파이 되지 않은 종교단체에서 헌금을 강요하고 돈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세금 공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그 기관이, 그 비영리 단체라고 사칭한 기관이 비영리 단체가 아니죠. IRS에서 얘기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501, 503, 509 이런 어떤 규정에 맞는 단체만 그 퀄리파이 오거니제이션, 퀄리파이 체리티 오거니제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블루를 쳐놨는데 이거 클릭해 보시면 나중에 IRS 가서 어느 기관이 퀄리파이 됐는지, 거기다 도네이션 하면 당연히 그 도네이션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써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텍스페어가 그 도네이션 했다는 영수증을 꼭 키핑하고 계셔야 합니다. 도네이션. 그죠? 말로만 도네이션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가 못 쓰던 옷이 있어가지고, 맞지 않는 옷이, 옛날 옷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갖다 줬거든요. 그럼 그 뒤에서 영수증 줍니다. 그 영수증 다 모아놓으셔야 돼요. 모아놓으셔야 돼요. 또는 제가 요번에 어바인에 산불이 났죠. 산불이 났는데 저희 뒷산에 불이 났는데 제가 어디 가서 쉘터에 있었는데, 쉘터에 어떤 분들은 거기 도네이션 하러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도네이션 하면 다 그런 것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제 발렌티로 오시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발렌티로 이제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사실은 그 마일리지를 잘 기록하면, 교육받으러 왔다거나 봉사로 갔다거나 이거 마일리지 잘 기록해두면 그 마일당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스탠다드 디덕션 하면, ITMI 디덕션을 할 거면 마일리지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클레임. 얼마? 14센트. 원래는 스탠다드 마일리지가 57.5센트입니다. 그런데 봉사는 얼마 해주냐면 14센트씩 해줍니다. 그 다음에 통상 넌 캐시, 맞으면 캐시, 현금이 아니라, 캐시가 아니라 뭐 의류 또는 뭐 음식, 뭐 책 이런 거 도네이션 하잖아요. 그건 캐시가 아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500불 이하까지는 특별하게 에디셔널 페이퍼가 필요 없습니다. 에디셔널 페이퍼. 말하자면 영수증 안 갖고 와도 해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내가 라이브러리에다가 한국 책 뭐 100권을 기증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영수증 같은 그 리시브를 주거든요. 그거 갖고 와더라도 그게 less than $500면 어떤 페이퍼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저기 그 위에다가
non operational 차를 기증했거든요. 근데 그게 블루북에 보니까 약 2,000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세금 보고 해줄 수 없습니다. 500불 이상. 500불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혹시 교회에서 제가 11조로 또는 기타 헌금으로 뭐 8,000불 했다. 영수증 주잖아요. 그럼 영수증 그 8,000불에 대해서 다 도네이션한 걸 인정하고 자기 수입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네이션하고, 제가 경험상에 IRS에서 경험해 보니까, IRS하고 얘기해보고 경험해 보니까 보통 미국 사람들은 에버리지 도네이션이 자기 수입의 약 6%에서 7%까지. 그럴 경우에는 IRS에서 특별하게 도네이션 했다고, 뭐 나쁜 맘 먹고 안 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대충 뭐 그렇게 심하게 어짓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도네이션을, 한국 분 중에 일부 신앙심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자기 본 11조, 12조 막 하죠. 어떤 분은 15조, 자기 본 인컴의 약 15%, 20%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IRS에서 프로그램 그 어디 프로그램 돌려보면 레드 플렉 뜨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전체 수입이 뭐 10만 불인데 이 사람이 2만 불씩 도네이션 했다. 그거 좀 약간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IRS에서 와서 그 도네이션한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네이션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도네이션하고 치지 않습니다. 뭐냐면 폴리티카, 무슨 정당, 맞으면 민주당에다가 내가 선거를 위해서 500불 뭐 도네이션 했다.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기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컨트리 클럽, 맞으면 제가 골프 클럽이나 컨트리 클럽 같은 데 가서 모여가지고 친목회 이런 데 가서 도네이션 한 거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챔버 오브 커머스, 뭐 상공회 같은 거 안 됩니다. 또 라프리, 빙고, 또 로레 티켓 산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여기 있는 것 중에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셜 클럽, 우리 동창회, 동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회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도네이션 아닙니다. 그다음에 레이버 유니언,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다음에 HOA, 홈 어소시에이션, 자기 집 갖고 있으면 어디 있는 홈 어소시에이션 피 있죠? 그것도 도네이션 하는 거, 거기다 돈 낸 것은 도네이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A 라인 넘버 15번에 뭐냐면 casualty and theft loss 한 거. 맞으면 잊어먹은 거죠. 또는 손실 난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이제 조건을 달아놨어. 조건을. 첫째 조건은 가능한 안 해주겠다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해주긴 해주어야 하는데 뭐냐면 Federal Declared Disaster. 맞으면 페더럴에서 연방 정부에서 여기 산불 나서 이 사람들한테 그 망가진 거 아니면 또 잊어먹은 거 그거에 대해서 보상해줘도 좋다. 재선포한 지역. 뭐 저기 휴스턴, 그 텍사스 휴스턴이나 그 태풍 많이 오는데 뭐죠? 플로리다, 뭐 오클랜드, 오클라호마에 토네이도 와가지고 집을 다 해가지고 거기 재난 보호하는 거. 뭐 이렇게 했을 때 재난을 선포하여서 잊어먹거나 망가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 가져갔다, 잊어먹었다, 아니면 밖에 나갔는데 내가 지갑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누가 가져가서 그 중에 뭐 몇천 불 있는데 그거 클레임 하느냐, 그런 건 안 됩니다. 옛날에는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줍니다. 해주는 거는 연방정부에서 재난 선포한 지역에 대해서만 해줍니다. 나파밸리에 불이 났죠? 그래가지고 많은 와이너리 타고 뭐 거기 집이 많이 탔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연방정부에서 재난 선포했죠. 그럴 경우에 거기에서 망실 난 거, 잊어먹은 거, 또 망가진 거, 그런 거를 클레임하면 텍스에 대해서도 텍스에서도 공제해 줍니다. 이외에 다른 미스셀러니어스 디덕션이 있습니다. 근데 미스셀러니어스 디덕션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 텍스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8년 전에 2017년까지는 잡에 관련된 거나 또는 뭐 어디 여러 가지 관계된 것을 많이 해줬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뭐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갬블링 로스도 미셀리니어스 디덕션에 해줍니다. 제가 패천가 해가지고 1년 동안 갬블링 했는데 뭐 8,000불 잃었어요. 그럼 8,000불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사람이 아이템의 디덕션을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템의 디덕션에 미셀리니어스 디덕션에 이 사람이 8,000불이 손해났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다른 조건은 여기에 써 있지만 갬블링 로스는 만약에 도박을 해서 자기가 이런 거는 위닝 금액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패천가 가서 도박을 했는데 딴 금액이 10,000불. 거기 그 패천가에서 나중에 아니면 돈 땄을 때 그 W2G라는 거 줍니다. 갬블링 위닝 그 스테이먼을 주는데 그 폼을 주는데 그 금액이 내가 만약에 12,000불을 땄고 그래서 갬블링 해보는데 뭐 그 카지노라는 게 돈 버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사람이 잃어야죠. 근데 내가 15,000불을 잃었다. 그러면 3,000불 러스 난 건데 그 3,000불 러스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고 클레임할 수 있는 거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12,000불까지밖에 못합니다. 12,000불.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세금 상담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그 갬블장에 가가지고 한국에서 손님하고 와가지고 손님하고 같이 갬블장 갔어요. 근데 돈을 그 본인은 그 갬블링 안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갬블링 하다가 잭팟이 터졌어요. 잭팟이 터져가지고 5,000불인가 받았어요. 근데 5,000불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그 카지노에서 너 여권 내놔라 뭐 텍스를 45% 떼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우선 5,000불인데 45% 떼면 뭐 기껏해야 반도 안 남죠. 한 뭐 반 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친구 그 한국에서 온 친구 대신 본인의 소셜 넘버를 줬어요. 소셜 넘버. 그리고 그 돈 다 찾았었어요. 근데 찾았는데 나중에 텍스는 내가 나중에 낼게 하고선 다 찾았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자기가 안 갖고 어디 갔어요? 친구한테 줬잖아요. 그런데 친구는 한국 갔죠. 한국 갔는데 나중에 연말이 되니까 세금 보고를 했어요. 까마득해 잊어먹고 왜 그러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까마득해 잊어먹고 거기서 돈 땄다는 걸 잊어먹고 그냥 정상적으로 텍스 보고했거든요. 그리고 석 달 후에 편지가 왔어요. IRS에서 너 옛날에 A라는 카지노에 가서 돈 5,000불 땄지? 그거 세금 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없냐고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셀리니 디덕션 중에 여기서 해당하지 디덕터블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을 고쳤다거나 집의 일부를 렌트 줬다거나 또는 집에 그 집을 팔았는데 로스 났다거나 그다 그 미스니스 디덕션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다음에 예전에는 퍼스널 리갈 익스펜스 말하자면 제가 누구한테 수를 당해가지고 억울하지만 변호사를 하여해가지고 몇천 불 들여서 변호사가 싸워서 뭐 어떻게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변호사 비용. 그거 옛날에는 다 공제해줬는데 지금은 안 해줍니다. 그다음에 그 캐시 잊어먹는 거 또는 뭐 반지 잊어먹은 거 이런 거 다 해줬는데 안 해줍니다. 예전에 세프티 박스 디파짓 한 것도 그 은행에서 세프티 박스 렌트라는 것도 공제해 줬습니다. 은행에서 한 달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50불에서 20, 30불 내면 뭐 약간 그 세프티 박스 빌려줬는데 그것도 공제해 줬는데 지금은 안 해줍니다. 이게 다 2018년까지 해줬는데 2019년부터 다 없어진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 리턴 프리페이션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 누구 텍스 보고 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텍스페어가 내가 세금 보고하기 위해서 CPA나 세무사님을 만나서 그 비용을 줬죠. 그거 예전에는 다 거기에 뭐 300불이건 500불이건 1000불이건 텍스 낼 돈 인컴에서 공제해줬는데 그거 다 없어졌습니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다 없어지고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가능하면 그런 격까지 다 없애버리고 굉장히 그 2019년도에 IRS에서 몇십 년 만에 대대적인 세제 개혁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out of scope. 우리가 이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료 세금 보고에. 물론 지금 이 강의는 봉사자를 위한 강의지만 앞으로 제가 다시 우리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out of scope. 무료 세금 보고 해줄 수 없는 사람, casualty loss, draft loss 난 사람, 잊어먹었다는 사람, invest interest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모러비에 거 차를 팔았다거나 보트 팔았다거나 비행기 팔았다는 사람 팔았는데 이걸 contribution, 그러니까 맞으면 어디에 도네이션 한 사람 그런 거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500불 이상 캐시, 넌 캐시가 500불 이상 도네이션 했다고 하는 사람. 맞으면 제가 어떤 장비를 샀는데 그거를 그 위에 가서 줬는데 프리로 거기서 이거 얼마냐고 페어 마켓 밸류 지금 이거 만약에 있으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2,000불입니다. 그래서 텍스 2,000불 공제해 달라고 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500불 이상 넘어가면 저희는 해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실은 디프리시에이션 때문에요. 감가상각. 그 장비 산 거 몇 년 동안 사용할지 그다음에 그거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현재 페어 마켓 밸류가 얼마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충 사실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스케줄 A라는 걸 썼습니다. 말하자면 디덕션. 디덕션은 다시 정리하면 디덕션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스탠더드 디덕션, 하나는 아이템화이드 디덕션. 스탠더드 디덕션은 굉장히 심플하지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하지만 아이템화이드 디덕션 해야 할 사람은 메리지 파일링 세퍼레이트,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 집이 있지만 모게지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메디컬 익스펜스가 자기 AGI의 7.5% 이상 넘어가는 사람, 아웃 오브 파켓, 자기 돈 낸 게 하는 사람은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무료 세금 봉사하는 그 바이타에서는 많은 사람이 약 85%에서 90%까지 안 되지만 85%까지는 대개 다 스탠더드 디덕션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 10%에서 15% 사이는 집이 있으면서 아이템의 디덕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디덕션이 끝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 1040 라인 넘버 13번에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있습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 이것도 2019년도에 19년, 18년도 둘 중에 18년도에 텍스법이 바뀌어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많은 혜택을 공화당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부자 기업들한테만 많이 세제 혜택을 준다 하는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불평불만이. 그래서 그 트럼프 정부에서 뭐를 세제 개혁하면서 그 사람들 부자인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겠다고 해가지고 새로 만든 법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입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이거는 자영업 하신 분한테 해당합니다. 일반 회사, 파트너십, 이런 거, 솔 프로퍼티는 해당할 수 있겠네. 개인 보고하면. 세금, 솔 프로퍼티 빠져나와서 자기가 개인 세금 보고하면. 그래서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베네핏을 주려고 하는, 만든 법이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입니다. Qualified Business Income은 2017년 12월 31일 이후, 그러니까 맞으면 2018년, 2019년, 지금 2020년이죠, 내년에 이제 텍스 보고할게. 그런데 이거 법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유효한 기간이 2026년 1월 1일이니까 2025년까지 약 8년 동안 이 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후는 사실 몰라요. 다시 얘기를 해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만 주는 거냐면 자영업자, 솔 프로퍼티, 자영업 하시는 분, 솔 프로퍼티한테 주는 혜택인데 그 솔 프로퍼티 그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세금을 내는데
얼마나 혜택을 주는 거냐? 넷 인컴, 비즈니스 넷 인컴의 20%까지는 20%를 빼주겠다는 거죠. 20%. 근데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C나 스케줄 SE를 적용하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은 텍스 이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텍스 낼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텍스에 관련돼서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내가 비즈니스 해가지고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죠? 제로야 여기 빌로우 제로. 아니면 10%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 까줄 게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최소한 20% 이상에 대한 이익이 있어야지만, 넷 인컴이 있어야지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죠? 넷 인컴. 그래서 이건 계산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이 기점표를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EA 시험을 보거나 뭐 CPA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클래스 들으면서 시험을 본다면 이것도 계산해보고 본인이 직접 해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클래스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 보고에 다 정상적으로 숫자를 잘 넣으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해요. 소프트웨어가. 세금 보고하는 소프트웨어가 자동 계산해서 이 사람이 퀄리파이 비즈니스 인컴의 20%가 얼마나 디덕션 해주는지 거기에 딱 나와 있어요. 한 예예요. 이거 제가 어디서 카피해왔기 때문에 연도가 좀 틀립니다. 2018년도 거예요. 이 사람이 보세요. 넷 비즈니스 인컴. 맞으면 무슨 자영업 해가지고 자기가 토탈 얼마 벌었냐면 넷.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이 있고 비즈니스 익스펜스를 빼고 나머지 거 그러니까 넷 인컴이 10만 불이에요. 그리고 뭐 인트레스트 인컴도 있고 디비던드 인컴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인컴이 있어 가지고 3만 4천 불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AGI는 토탈 AGI는 얼마냐면 13만 4천 불이에요. 그죠? 넷 그 비즈니스 인컴 플러스 아더 인컴 그래서 13만 4천 불이죠. 그리고선 이 사람이 이건 2018년 기준입니다. 이건 바뀌었죠? 근데 스탠더드 디덕션이 얼마냐면 2만 4천 불이에요. 2018년도에 지금은 2만 4,800불이죠. 매니저 파이링 조인트면. 근데 2018년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13만 4천 불에서 스탠더드 디덕션 빼면 11만 불 남았잖아요. 11만 불. 그런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 했잖아요. 퀄리파이 비즈니스 인컴 디덕션은 2만 불밖에 안 해준다. 2만 불. 2만 불. 왜냐면 2만 불이 맥시멈이에요. 20%. 그죠? 여기 보니까 퀄리파이 디덕션은 20% 비즈니스 인컴. 그러니까 10만 불이죠, 요거? 그죠? 10만 불에 비즈니스 인컴에 관련돼서 요거에 대해서만 20%만 해주는 거지, 요 3만 4천 불하고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할 거는 여기 보면 or 20% taxable income. 그러니까 요 11만 불에서 20% 가지고 2만 2천 불이잖아요. 그 중에 작은 돈을 탁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한테 로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얘기하지만 컴퓨터에 이 숫자만 다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해요. 근데 이게 가끔은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좀 잘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기본 취지는 뭐냐면 자영업하는 사람도 정부에서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 텍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20% 퀄리파이 비즈니스 인컴 20%를 디덕션 해준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1040 라인 넘버 13번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디덕션이라는 거니까 맞으면 gross income, 그다음에 AGI,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AGI에서 남은 돈 중에 자기가 필요한 디덕션을 빼고 나면 실제는 자기 인컴이 넷 인컴이죠. 넷 인컴. 그죠? 넷 인컴. 많은 회사에서 말하자면 집을 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얻는다거나 어디 가서 크레딧 받으려고 할 때 물어보는 거는 대개 AGI예요. AGI. 그 넷 인컴을 물어보는 건 없어요. 텍스블 인컴, 넷 인컴 또는 텍스블 인컴 그걸 물어보진 않는데 대충 많은 기관들이 AGI를 더 믿는 거고 그 스탠더드 디덕션 빼고 그러니까 디덕션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사실은 텍스 낼 돈만 남죠. 텍스블 인컴 또는 우리가 흔히 넷 인컴이라고 하는데 넷 인컴이라는 말은 좀 틀린 얘기고 텍스블 인컴이 맞습니다.
그럼 taxable income이 결정이 나면 뭐를 해야 하냐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tax를 내는 거죠. 그렇죠? tax. 그게 뭐냐? form 1040 라인 넘버 16번의 tax rate이에요. tax rate. 텍스율, 세율을 얼마나 했냐. 이게 개인 텍스 보고입니다. 2020년도에 7가지로 나눴죠. 10%, 12%, 22%, 24%, 32%, 35%, 37%. 돈 많이 버는 사람, 수입이 50,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 경우 62만 2,051불 이상 된 사람은 세율을 37% 세율을 매긴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많이 만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 12%에 많이 해당합니다. 얼마냐면 보통 매리지 파일링 조인트는 15,750불부터 8만 불, 8,250불 또는 싱글일 경우는 10,000불 이하에서 41,125불까지. 이런 사람은 대개 12%. 우리 그거보다 더 얕은 사람은 대부분 10%.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 보고 할 때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데 텍스를 얼마큼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 기본은 사실은 10%예요. 10%. 그죠? 10% 내는 거죠.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22%.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2%에서 22%로 뛰는 거는 4만 불에서 8만, 요거 4만 불에서 8만 원쯤 돼. 미들레인지 굉장히 큰 거죠. 텍스 10% 뛰는 거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다시 22%, 이렇게 조금 점프가 약하죠. 여기도 2%밖에 안 뛰잖아요. 여기서 10% 점프 됐죠. 24%에서 또 그 다음 레벨. 그 텍스블 인컴이 16만 3천 불부터 20만 7천 불까지는 32%. 그래서 텍스 브라켓, 이건 이제 텍스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이 텍스 브라켓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32% 내는 것보다 요거를 32%이 해당하는 금액에 오신 분이 32% 내는 것보다 24% 내도록 텍스를 어드바이스 해가지고 적게 내는 게 저희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약 8% 정도 차이 나죠? 큰 돈입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텍스블 인컴이 커졌기 때문에 그거에 10%다 8%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10%, 12%, 22%.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제가 뭐 속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오렌지 카운티에 살려면 하면 22%, 24% 정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부터 37%까지 되어 있어요. 바이든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취임하면 이거 37% 올린다고 합니다. 39%로. 그 다음에 요 텍스 다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예. 텍스 올라갑니다. 대부분. 예. 그 텍스 더 많이 걷어요. 많이 걷어서 빈민층한테 주겠다고 더 많이 걷습니다. 자, 근데 텍스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 사실 저도 잘 몰랐다가 몇 년 전에 이거 어떻게 매번 틀리지 하고 연구를 좀 하는데 텍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아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하시면 재밌어요. 만약에 제가 싱글이에요, 싱글. 그리고 텍스블 인컴이 텍스블 인컴, 넷 인컴이죠, 말하자면 12,575불이에요. 그럼 내가 텍스를 얼마 내야 하느냐? 아까 보니까 표를 보니까 12,000불이니까 여기 들어가잖아요. 12%. 그래서 그냥 12,575불 곱하기 12%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텍스를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이 사람이 미니멈이 9,875불이잖아요. 9,875불. 그때까지는 10% 텍스를 매기기 때문에 10% 곱하기 9,875불. 그래서 987불 50전. 그 다음에 12,575불에서 요거 지금 9,875불 텍스 냈죠? 그거 빼고 나머지 금액 2,700불. 요거 남는 거 바란스 곱하기 12% 해가지고 324불.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텍스업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걸 계산하기 싫으니까 IRS 가면 책자가 있어요. 도표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거 보시고 해도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텍스 레이셔 뭐 12% 곱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12%라는 거는 그냥 대충 계산이지 정확하게 하려면 이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텍스 뭐 돈 번 거에서 텍스 이제 텍스 레이트 세율을 곱하면
텍스 낼 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텍스 계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 얘기할 때 calculate tax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한 텍스 세법 세금을 낼 돈. 그죠? 대충 계산한 대충이에요. 세금을 계산한 돈. 상식적으로 하나 넘어갈 게 뭐냐면 키들 텍스입니다. 키들 텍스. 가끔 퀴즈에도 나오고 어디 시험에도 나옵니다. 키들 텍스는 under 18, 18살 이하. 그러니까 17세까지. 그 아이가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을 부모가 얘가 디펜던트로 살 거 아니에요? 혼자 18살 이하가 혼자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디펜던트잖아요. 근데 그 18살짜리 애가 수입이 있어요. 말하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애를 위해서 은행에다가 돈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또는 뭐 어디다가 아니면 재벌이 자기 애 미성년자한테 재산 증식도 할 수 있잖아요. 재산 증여. 그러면 거기에 재산에서 돈 남잖아요. 그럴 경우 그 돈 남은 것을 부모하고 같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부모도 돈 번 거 있고 애가 그 미성년자가 돈 번 거 있어가지고 둘이 합하면 텍스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애가 부모는 부모대로 따로 하고 애가 번 거는 따로 보고하는 것을 보통 키들 텍스라고 합니다. 키들 텍스. 그냥 상식으로 알면 됩니다. 이거 사실 그 흔한 일이에요. 요새 한국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인데, 자기가 부동산 갖고 있었는데 요새 부동산 정책이 뭐 24번째 정책이 나왔다는데, 그것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세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애한테 16살에 뭐 2살, 3살짜리한테도 재산 증여해가지고 줍니다. 그럼 그게 애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자동으로 이게 불어나죠?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 수익을 부모하고 같이 얘가 같이 사니까 같이 보고하는데 같이 보고하지 않고 이런 키들 텍스가 있어가지고 따로 보고해서 애에 대해서 그 애가 받은 수입에 대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죠? 스케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은 A였고 스케줄 A도 있었고 스케줄 1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공부하는 건 스케줄 2입니다. 두 번째 거. 스케줄 A는 income, 그다음에 adjust to income. 그래서 인컴에 관련된 거지만 스케줄 2는 지금 우리가 1040의 뒷장으로 넘어왔는데, 거의 뒷장으로 왔는데 뒷장에 보니까 다 텍스에 관련된 겁니다. 앞에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설명한 것들은 되게 인컴, 수입이죠, 수입.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수입이라는 건 이제 끝난 거고, 이제부터는 다 세금에 관련된 겁니다. 세금. 그래서 텍스. 텍스의 그 스케줄 2의 파트 1에 가보면 라인 1과 2가 있는데 텍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텍스의 라인 넘버 1은 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준말로 해서 AMT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공부할 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근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부자 증세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지금 우리까지 여태까지 계산한 거에 텍스가 뿐만 아니라 플러스 너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우리가 세금을 더 부과시킨다. 그거를 AMT라고 합니다. Alternative Minimum Tax.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갑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인컴이 low income이나 middle income, 맞으면 less than 10만 불 이하기 때문에, 또는 6만 5천 불 이하기 때문에 누가 그 부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고, 저도 공부할 때는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다 잊어먹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회사의 CEO 같은 사람이 봉급이 얼마냐면 1년에 100만 불이에요. 플러스 스탁, 옵션, 그다음에 보너스 몰아가지고 한 2밀리언 받거든요. 그런 사람 세금 우리가 내는 거하고 똑같이 세율을 정해서 내는 게 플러스 아까 37% 거기 텍스 플러스 에디셔널 텍스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인 넘버 2에는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이 있습니다. 여기 Tax Credit Repayment이라는 게 있는데,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 요거는 지금 요 섹션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맨 뒤로 뺐습니다.
맨주로. 이게 뭐 설명은 간단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르기는 Affordable Care Act라고 합니다. Affordable Care Act. 또는 그냥 대통령 이름을 붙여서 그냥 오바마 케어.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래서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가져야 한다. 뭐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직장에서 보험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의료보험이 없었죠. 그래서 미국에서 살면서 제일 고민이 의료보험이었는데, Affordable Act Care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이나 뭐 직업이 없더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디칼하고. 근데 여러 사람 다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부에서 주는 돈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내가 50불 내지만 정부에서는 보조해서 약 뭐 150불 줘가지고 토탈 200불을 의료기관에다 주는 겁니다. 내가 50불 받았고 내가 50불 냈고 정부에서 150불 줬는데 그 50불 낸다는 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작년도 세금을 얼마나 인컴이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벌었으면 당연히 내가 낼 돈이 많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적죠. 또는 거꾸로 작년에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면 저는 조금 내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많죠. 그래서 그거를 정산하는 게 이게 정산하는 건데 혹시 정부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혹시 정부에서 잘못 알아가지고 저한테 많은 프리미엄을 주면 텍스 보고할 때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 정산해서 제가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너무 많이 받았으면 그거를 다시 걷어가는 것이 이게 폼 8962 뭐냐면 Excess Advance Premium Tax Credit Repayment입니다. 요거는 제가 섹션이 저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2의 파트 1은 굉장히 간단해요. 1, 2인데 1은 보통 해당 사항이 없고 2는 해당이 있지만 이제 요 다음에 공부하는데 같이 묶어서 Affordable Care Act에 같이 묶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지금 액세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줬잖아요. 반대로 덜 혜택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더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페어해야 하니까, 공정해야 하니까. 그게, 이거 지금 여기는 오히려 토해내는 거지만 저 뒤에 가보면 오히려 받아내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들 빼놨습니다. 그래서 폼 다시 스케줄 2에서 빠져나가가지고 폼 1040 라인 넘버 19, 24 가면 텍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gross income, adjusted income 한 다음에 이제 taxable income이 나온 다음에 거기다가 세율, tax rate을 곱했으니까 어떤 calculate tax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tax 중에 가만있어 봐. 이거는 너한테 정부에서 크레딧을 주겠다. 가지고 그 오히려 베네핏을 주는 것을 뭐라 그러냐? tax credit이라고 합니다. tax credit. 그래서 tax credit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한테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tax credit이라고 하는데 그 tax credit의 제일 큰 거는 form 1040 라인 넘버 19번에 있는 child tax credit and then credit for other dependent. 그래서 애가 있으면 주는 크레딧. 그 다음에 부양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크레딧 주는 게 tax credit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서 보면 라인 넘버 19번에 child tax credit and then credit for the other dependent.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한테 텍스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죠. 애가 한 명 있으면 애에 대해서 뭐 돈을 주는 건 아니지만 텍스 크레딧 주는 거죠. 네가 텍스 낼 거 그 중에 감면해 주겠다. 또 네가 부양 가족 있으면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한테도 텍스로서 감면해 주겠다. 텍스 낼 돈에서 네가 당연히 텍스 낼 돈이지만 그걸 감면해 주겠다 가지고 해주는 것이 텍스 크레딧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텍스 크레딧, child tax credit이나 other dependent tax credit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이 부양 가족이 다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그다음 child tax credit은 애 하나당 2,000불씩 줍니다.
텍스 크레딧에서 2,000불 주는 거예요. 내가 텍스 낼 돈 10,000불인데 그중에 2,000불을 깎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디덕션하고 좀 틀린 의미입니다. 더 큰 돈이죠. 따지고 보면. 그죠? 하나당 2,000불. 애가 둘이면 4,000불. 애가 셋이면 6,000불. 근데 여기에는 그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리밋이 없어요. 5 날 수도 있고 애가 10명 날 수도 있고 다 줘요. 한국에서는 요새 결혼해도 애를 한 명 안 낳는다, 그 감소한다는데 미국에서는 많이 나죠. 미국에서. 그래서 애 한 명당 한 명 2,000불, 둘째 애는 2,000불, 셋째 2,000불, 넷째 2,000불. 그럼 8,000불 정도 받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그것은 다 non-refundable credit입니다. non-refundable credit. 좀 이따가 이제 non-refundable credit이 refundable credit이 뭔지 얘기하겠지만 일단 애한테 줄 수 있는 tax credit은 한 명당 2,000불입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child tax credit을 줬는데 이거 갖고 좀 모자라요. 텍스성 말하자면 텍스 낼 게 있는데 텍스 낼 걸 다 빼버리니까 줄 게 없어. 왜냐면 크레딧을 다 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뭐가 있냐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 있습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child tax credit이 있지만 밑에 additional child tax credit. 요거는 여기는 지금 non-refundable이잖아요. 여기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주는데 non-refundable credit과 refundable credit 요게 이제 여러분이 그게 무슨 얘기야 또 이게 또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마치 on-income credit, on-income, 또 non-on-income 뭐 있는데 요거 비슷합니다. non-refundable credit, refundable credit. non-refundable credit은 있으면 준대요. 있으면. 없으면 안 줘요.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줘요. 근데 내가 애가 없어. 그러면 안 주는 거죠, 당연히. 그건 non-refundable credit. 그죠? refundable credit은 네가 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줘. 그거는 refundable credit이에요. 일단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는 non-refundable credit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줘. 그렇지만 네가 받을 자격이 별로 없으면 굳이 안 줘.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refundable credit은 네가 자격이 있건 없건 있으면 다 줘. 다 주는 거예요. 그 refundable credit이에요. 이거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hild tax credit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under 17 애가 있는 사람. 맞으면 16세 있는 애가 있는 사람. 부모가 받을 수 있어요. 그 애에 대해서 16세, under 17까지 받을 수 있어요. 16살까지. 네.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resident alien, 영주권자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애가 본인의 부양가족이 돼. 디펜던트가 돼야 돼요. 디펜던트. 그 다음에 그 애가 제가 탁슨 우리 애를 충분히 fully support 해야 돼. over half percent. 그러니까 50% 이상은 support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애하고 저하고 같이 미니멈 6개월 이상 살아야 돼. 물론 이제 학교 가는 애들은 만약 학교를 뭐 16세 이하면 대학생이 아니죠. 근데 뭐 그 도매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보딩하우스 가는 애. 그런 애들은 마찬가지로 떨어져 살지만 같이 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딩 스쿨에 가는 애도 다 해당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셜 넘버가 꼭 있어야 돼요. 소셜 넘버가. IT 넘버 됩니다. 임시 넘버 됩니다. 이건 줘요. IT 넘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줘요. 애들한테. 다 해당하면 줘요. 제일 중요한 건 나이가 제일 중요해요. 16살까지. 그 다음에 디펜던트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애니까 뭐 자기 혼자 못 사니까 부모가 같이 살아야 하고 6개월 이상 살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애한테 child tax credit 주는 겁니다. 2,000불씩. 근데 그 child tax credit을 주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게 non-refundable credit이거든요. 그래서 non-refundable credit인데 그 자기가 tax liability나 또는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그 MAGI가 혹시 더 작아가지고
내가 애가 4명이서 8,000불 주려고 봤는데 이 사람이 텍스 냈더니 뭐 결국 4,000불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00불 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4,000불밖에 못 줘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라이빌리티가 4,000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non-refundable credit이라고. 이것도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요새는 소프트웨어가 그 텍스 소프트웨어가 잘 발달돼가지고 텍스 레이어에 집어주시면 금방 받아요. 자, 이건 차일드. 차일드는 뭐 당연히 알겠죠? 애니까. 근데 other dependent가 있어요. other dependent가 뭐냐? other dependent은 첫 번째는 500불 줍니다. 한 사람당. 내 부모 퀄리파이 되면 500불 줍니다. 그죠? 우리 uncle, nephew, 그 사람 다 내 디펜던트잖아요? 그러면 줘요. 제 애는 아니지만 다 준다고. 그죠? 그리고 이 child tax credit은 누가 준다고 했어요? 16세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18세 된 애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child는 안 되죠. child는. 그래서 2,000불은 못 받지만 걔도 other dependent로 되기 때문에 500불 받습니다. 500불. 그죠? 재미난 얘기죠? 17세 된 자녀, 17세 이상 된 자녀는 500불 받습니다. 500불. 근데 걔가 16세였으면 2,000불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500불로 바뀌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 애가 16살이라 가지고 자기 애가 16살이라 가지고 2,000불 텍스 크레딧 받아 가지고 리파 많이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얘가 17살이 턴오버 되면부터 2,000불에서 500불로 줄이는 바람에 텍스를 내는 경우가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러죠. 아니 왜 작년에 텍스 많이 받았는데 왜 리판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적죠?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애 중에 한 명이 17세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디펜던트가 부양가족이 US citizen, 뭐 US national, 그 다음에 그린카드, 그 다음에 IT 넘버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줍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받고. 꼭 소셜 시큐리티가 있어야 한다. 맞으면 US 시즌 해가지고 또는 영주권자라서 소셜 시큐리티만 있는 사람한테 주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전부 줍니다. 이건 공평하게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00불 얘기는 아까 같이 17세 넘어간 자녀한테는 17세 이상 되는 자녀한테는 500불 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child tax credit, 그 다음에 the credit for the other dependent. 그래서 이게 제일 텍스 크레딧 중에 제일 큰 거죠. 그죠?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하나 더 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지만 차이 텍스 크레딧에서 텍스 낼 돈이 그러니까 텍스 내가 돈 받을 건 정부에서 많은데 애가 셋이래 가지고 6,000불 받아야 하는데 내가 텍스를 계산해 보니까 4,000불밖에 안 돼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2,000불 못 받잖아요. 2,000불 못 받았잖아요. 4,000불은 제했으니까. 그죠? 그거를 보상해 주는 게 뭐냐면 additional child tax credit입니다. additional child tax credit. 그래서 그 2,000불을 child tax에서 못 줬는데 야 그거 미안하다. 정부에서 그 2,000불을 밑에다가 additional child tax credit이라고 해가지고 2,000불을 줍니다. 2,000불을. 여기 보면 taxpayer 어떤 사람이 fully 1,400불 child tax credit에서 받지 못했을 경우 additionally refund credit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 컴퓨터가 자동으로 계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텍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많은 혜택을 납세자한테 주려고 하는데 세 가지 경우에 걸리면 주지 않습니다. 한번 걸리면 몇 년 동안 텍스를 그게 해당하더라도 텍스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3 tax credit 세 가지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그 세 가지 텍스 크레딧을 주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라도 그 전에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IRS부터 통지를 받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child tax credit 하고 additional child tax credit
또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 말하자면 내 애가 아닌데 내 애라고 해서 신고해가지고 child tax credit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tax credit 안 줍니다. 그 첫 번째. 다른 크레딧이 뭐냐면 uncome tax credit입니다. 내가 low income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low income? 그래서 너 참 미안하다. 너 먹고 살기 힘들구나. 그래서 정부에서 더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uncome tax credit인데 그걸 내가 cheating했다. 속였다. 속여가지고 받았다. 근데 받아갔는데 나중에 IRS에서 그걸 발각해가지고 잡아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으로 몇 년 동안 주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안 줍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맞으면 미국 정부에서 미국 대학교를 다니면 4년 동안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학생일 때 주는 아메리카 공부를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크레딧인데 그게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인데 내가 학생이 아닌데 슬쩍 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크레딧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발각되면 나중에 앞으로 몇 년 동안 텍스 크레딧 그런 텍스 크레딧 베네핏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이게 발각된 후에 다시 정상적으로 내가 해당 자격이 있어서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걸 작성해야 하냐면 8862라는 폼을 써야지만 줍니다. 8862. 이거 여러분이 꼭 나중에 봉사할 때 작년 텍스 보고를 보고 차일드 텍스 크레딧, 어닝컴 텍스 크레딧 또는 아메리카 오퍼튜니티 크레딧 받은 세금 보고라고 오신 분이 있으면 이거를 꼭 물어봐야 돼요. 혹시 예전에 이거 IRS로부터 디스얼라우드 됐냐? 맞으면 혜택을 주지 않게끔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경고 받은 적이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baita@gaudensfoundation.org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